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자, 오늘도 공야장 편이고요. 7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맹무백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맹무백 한번 나왔었는데요.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맹의자의 아들로 맹무백이고요. 무라는 글자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어떤 무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등에 굉장히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 같은 경우는 개씨 가문, 그리고 맹씨 가문, 그리고 숙씨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맹씨 가문의 또한 대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저희 자로 몇 번 나왔었죠. 이름은 중유라고 하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또 용맹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를 공부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로를 좋아하죠. 그런 캐릭터인데요. 자로는 어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조사 호자는 종결사가 되겠습니다. 자로가 어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매정하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대답한 거랑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자도 얘를 굉장히 중시하는 공자도 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조금 넘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로는 사실 공자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맹무백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서 자로는 인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자로의 이름이 중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사람은요, 야자 역시 종결사인데 저희 이름 뒤에 야자 붙는 거 굉장히 많이 봤었죠. 이런 표현. 그래서 유라는 사람은요, 천승 여기까지가 한 단어가 될 거고요. 가을지자 의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승의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승자라는 표현을 봤었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나왔다고 해서 꼭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나왔었던가?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또 논어를 한 번 보고 또 다른 책에서 한 번 더 보고 또 다른 책에서 한 번 더 보고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앞의 내용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쯤 되면 또 앞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기편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상관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공부하고 하시다 보면은 또 논어는 한 번 읽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여러 답변과 여러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승이라는 말은 전투에 사용되는 수레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수레에만 병사가 3명이 들어가고 또 말도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도 또 백성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수레를 하나 가진다고 하는 건 보통 25명 정도 의 백성과 꽤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천승의 나라라는 게 사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 곱하기 1000 이렇게 될 건데 25,000명이 결코 적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천승을 제후라고 하고요. 만승을 천자라고 합니다. 대부가 백승이라고 또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후급 정도로 되는 그런 나라에서 가자는 보통 캔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하여금 사자, 저희 사역 동사에서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시킬 수 있다. 근데 무엇을? 다스리는 것을 시킬 수 있다. 근데 뭘 다스리냐?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그 조세를, 그 부세를 다스리는 걸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지금 방금 해석으로는 시키다라고 했지만 하여금이라는 뜻을 살리면 그로 하여금 이 부분이 하여금 사자가 걸리게 되고요.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부세를 다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멍청하고 뭔가 싸움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부세를 사실 조세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계산도 잘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자로는 정직하고 바르고 그다음에 똑부러지는 이런 이미지를 공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승의 나라에서 부세를 다스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가 인한지 요거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번에는 맹무백이 구는 어떻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라는 사람은 염구를 얘기합니다. 저희 앞에서 염구 또 나왔었는데요. 자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자 학단에서 퇴출된 제자라고 했고요. 개씨 가문의 가신으로 그러니까 개씨 가문의 신하로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노나라의 왕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개씨에게 개씨 밑에서 염구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염구가 공자 악단에서 퇴출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신하를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신하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개씨 가문 같은 경우는 힘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자 제자들 중에서 개씨 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구가 이런 정치적 이유로 퇴출이 됐다라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자 학단에서 퇴출은 됐지만 이렇게 맹무백의 이름에 올릴 만큼 뛰어난 제자였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는 어떻습니까? 저희 하여가 또 있었죠. 하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떠합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요 라고 얘기합니다. 구는 천실 그러니까 1000개의 가구 1000개의 집에 고을에서 이번에는 고을이 있습니다. 고을에서 백승의 역시 갈지자 의자고요. 백승의 집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천승의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천승에는 나라 국자를 썼고요. 백승에는 집 가자를 썼습니다. 제가 앞에서 백승인 경우는 대부를 뜻한다고 했었고 그다음 천승인 경우는 제후를 뜻한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염구가 개씨 밑에서 개씨의 가신으로 일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의 고을에 있는 백승의 집에서 대부 정도 되는 가문을 얘기하겠죠. 그런 가문에서 할 수 있다. 그로 하여금 혹은 그에게 시킬 수 있다. 무엇을 그 집에 여기서 갈지자는 그것의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재상이 여기서 재상이라고 하는 건 가신, 신하 등을 얘기하겠죠. 신하 중에서도 좀 높은 신하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곳의 신하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로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나라의 조세를 관리하게 한다면 염구는 큰 가문 정도에서 집사라고 할까요? 어떤 가신이 되게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긴 한데 또 역시 그가 인한지를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은요, 저희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공서적이라고도 하고요. 공서화라고도 합니다. 역시 공자의 제자고요. 지금 요
공야장편 7장을 통해서 공서화는 굉장히 외교에 뛰어났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어떠합니까? 라고 또 맹무백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요. 자, 속자는 묵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띠, 대자가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띠를 묶어서 고조사 어자는 뭐뭐에 뭐뭐에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침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 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띠를 묶어서 조정해서 서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오를 가짜 캔이고 하여금 스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가 지금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빈객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빈자도 객자도 모두 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객과 더불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빈객과 더불어 말하게 시킬 수는 있습니다. 혹은 그로 하여금 빈객과 더불어 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런데 역시 그가 인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서화 같은 경우는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관복을 차려입고 조정해서 빈객을 맞이하는 것을 시킬 수는 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한다. 즉 외교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외교에 능한 제자이긴 하지만 역시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무백이 질문할 때는 정말 인한 것 같은 사람을 질문했겠죠. 혹은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질문했을 거고요. 그런데 공자가 참 까다롭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모두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논어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공자는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걸 유추하는 그런 문장으로 유명하고 또 공자의 제자가 3명이나 등장하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성향이 어땠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능력은 어땠는지를 유추하는 또한 문장으로 유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맹무백이 답답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유는요, 우리 자로는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 조세를 다스리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맹무백이 또 묻습니다. 그럼 염구는 어떠합니까? 자유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요, 천가구에, 1000개의 집의 고을에 있는 백승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문에서 그 가신이 되게 할 수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서적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적은요, 띠를 묶어서 조정에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빈객과 더불어 말하게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서적이든 염구든 자로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공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뒤에서 공자가 어떤 사람이 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자는 이런 거 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인은 이런 것이야. 대답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